호주에 살아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더 선명하게 보여요. 사람들이 한국을 말할 때는 안전하고 빠르고 변하고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다 맞아요. 근데요, 솔직히 그건 한국의 겉모습이에요.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한국은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빨리 줄어든 나라예요. 이게 좋은 뜻으로 이상하고 가끔 무서운 뜻으로도 이상해요. 호주에 살면은 사람들이 친절해요. 카페에서 웃어줘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해요. 길에서 눈 마주치면은 Hi,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말해요. 처음에는 저도 되게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여기도 사람들이 참 여유 있고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걸 느꼈어요. 친절한데 가까워지진 않아요. 웃는데 들어오라고는 안 해요. 언제 한번 보자 이 말은 되게 많은데 진짜 날짜가 잡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문화 자체가 그래요. 서로의 삶이 너무 빨리 들어가면은 부담스럽다고 느껴요. 선을 지켜주는 게 예의고 너무 들이대지 않게 성숙함이고 각자의 시간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천천히 가요. 아주 천천히요. 근데 한국은 다르잖아요. 한국에서 한 번 밥을 먹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단독방에 들어가 있어요. 어제 처음 만난 아는 형이 야 오늘 뭐 했냐? 이라고 대답하기 전에도 일단 나와 라고 해요. 어떤 동생이 친구를 데려와요.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불러요. 처음에는 이름도 다 못 외웠는데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들의 금요일 밤 계획 안에 막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에요. 한국은 사람을 천천히 초대하진 않아요. 그냥 긁고 들어가요. 처음 한국에 살 때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스웨덴 사람이라서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살았지만 거기에서도 친구가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근데 한국은 어떤 날은 거의 사고처럼 가까워져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던 초반에 어떤 아는 형 만났어요. 그때 저는 말도 완벽하지 않았고 둔두말 반말 이상하게 했었고 술자리에도 언제 웃어야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형은 갑자기 저한테 말했어요. 야 헨리야 너 밥 먹었어? 제가 아직은요 했더니 그 형은 그냥 제 발을 잡고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잠깐만 우리는 그렇게 친한 사이인가? 근데 한국에서는 그 질문이 큰 질문이 아니었어요. 밥 먹었어? 이 말은 그냥 배고프냐고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를 4시간 안에 누워도 되냐는 말이에요. 그날 밥 먹고 맥주 한잔하고 갑자기 노래방에 갔다가 새벽 해장국까지 먹었어요. 저는 집에 가면서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호주에서 되게 느끼는 차이예요. 호주에서는 하루가 평화로워요. 길도 넓고 하늘도 크고 사람들이 급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그 평화 안에 사람이 너무 멀리 있어요. 누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내 삶에 갑자기 들어오진 않아요. 한국에서는 가끔 그 반대예요. 누가 너무 갑자기 들어와요. 어떤 날은 카톡이 너무 많이 와요. 형 어디야? 지금 나올 수 있어? 오늘 누구 생일인데 잠깐 와. 밥만 먹고 가. 근데 그 밥만 먹고 간다는 말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절대 밥만 먹고 안 끝나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산책하다가 누가 전화해 와서 또 합류하고 갑자기 10명이 돼요. 한국식 관계는 따뜻한 만큼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니까 정이 빨리 생겨요. 근데 기대도 빨리 생겨요. 어제 같이 웃었으면은 오늘도 답장을 해야 할 것 같고 한번 도움을 받았으면은 나도 뭔가 해줘야 할 것 같고 단톡방에 들어갔으면은 완전히 빠져나오기도 애매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거의 다른 세계예요. 서양에서는 진절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진절할 수 있어요. 정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곧 우리 삶은 속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작은 친절이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말로는 자유가 좋다고 해요. 개인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누가 자꾸 부르면 힘들어요. 근데요
혼자 있는 자유가 오래 가면은 어느 순간 이상한 질문이 와요. 내가 자유로운 건가? 아니면 그냥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은 건가? 이 질문은 되게 조용하게 와요. 호주에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밤이 너무 조용했었어요. 나쁜 하루도 아니었어요. 누가 무례하게 한 것도 아니고 문제도 없었어요. 그냥 핸드폰이 조용했어요. 카톡도 조용하고 메시지도 조용하고 누가 갑자기 야 나와 라고 말한 사람 없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한국 생각이 나서요. 그땐 너무 당연해서 몰랐어요.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뭐였어요? 한국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은 나라였어요. 물론 이 말이 항상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한국은 간섭도 많고 눈치도 많고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가까워졌다가 너무 빨리 실망하기도 해요. 괜히 사생활 묻고 나이 묻고 결혼 묻고 돈 묻고 왜 연락 안 했냐고 묻는 경우도 많아요. 솔직히 그런 것도 비건해요. 저도 한국 살 때는 답답했던 순간이 많았어요. 내가 그냥 쉬고 싶은데 너 나와야 할 것 같고 거절하면은 미안하고 너무 빨리 가져갔던 분위기가 되면은 숨 막힐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서양의 거리감은 변해요. 하지만 오래 살면은 그 변함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한국의 가까움은 비건해요. 하지만 오래 떠나 있으면은 그 비건함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상한 부분이에요. 사람은 부담 없는 관계를 원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 부담 없는 관계가 있으면은 삶이 너무 가벼워져요. 누가 나를 조금 귀찮게 해야 내가 누군가의 삶의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누가 갑자기 전화해야 내가 비련 사람이 같아요. 누가 왜 안 나왔어? 라고 해야 짜증나면서도 그래도 내가 빠진 자리가 있었구나 느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너무 자주 겪어서 귀찮다고 느껴요. 저도 이해해요. 근데 해외에서 살다 보면은 반대편도 모이기 시작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안 왔냐고 안 해요. 아무도 굳이 쟁이지 않아요. 그거 너무 변해요. 근데 어느 순간 무서워요. 내가 사라져도 세상이 너무 조용하게 계속 갈 것 같거든요. 한국 관계 특이함은 단순히 정이 많다는 말을 끝나진 않아요. 그거 너무 예쁜 말이고 너무 쉬운 말이에요. 제가 느낀 한국의 진짜 특이함은 관계에 추진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다음 장면으로 밀어요. 혼자 있던 사람을 밥자리로 밀고 밥자리에서 술자리로 밀고 술자리에서 친구 소개로 밀고 소개해서 단독방으로 밀어요. 어느 순간 한 사람의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막 묻기 시작해요. 이게 칠 수 없이 모일 때가 있지만 그 안에 묘한 생명력이 있어요. 저는 한국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조금 전전히 배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빨리 친해지고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기대하면은 사람도 찢어요. 외국인한테도 한국식 속도가 부담일 때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게 있어요. 관계가 예쁘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시끄럽게 시작해요. 뭐 조금 어색하고 조금 부담스럽고 누가 갑자기 숟가락 놓고 야 먹어 라고 하고 누가 집에 가려고 사람을 붙잡고 한 잔 더 라고 해요. 그게 다 좋은 문화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 여기 있어도 돼. 너 우리랑 같이 있어도 돼. 외국인으로 살면은 이 말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밖에서 살아보면은 알아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과 사람이 나를 자기 삶 안에 놓아주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호주는 저한테 많은 걸 줬어요. 그래서 저는 호주를 나쁘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호주에서 살수록 한국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리고 이상한 나라인지 더 알게 돼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은 나라. 한번 밥 먹으면은 관계가 움직이는 나라. 아는 형 하나가 갑자기 3명을 데려오고 그 3명 중 1명이 또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되는 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걸 비건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비건해요. 근데 여러분 비건하다는 건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관계가 움직이고 있고 사람이 부르고 누군가 잡고 누군가 기다리고 누군가 선해야 하고 누군가 챙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없어지면은 삶에 정말 편해져요. 근데 너무 편한 삶은 가끔 사람을 투명하게 만들어요. 저는 한국의 그 빠른 관계 속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 더 조심해야 하고 조금 더 배려해야 하고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것도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한국이 가진 이 이상한 인간적인 속도는 쉽게 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세상은 점점 더 혼자 살기 편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그렇게 살면은 어느 날 밤 휴대폰을 보면서 알게 돼요. 나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내 문을 두드리지 않은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저는 한국이 특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은 아직도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래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사회 안에 아직 인간의 온도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이걸 다 읽고 나서야 그리워하면은 너무 늦어요. 안전, 속도, 편리함 다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해외에서 살면서 진짜 그리워하는 건 결국 이런 거였어요. 누가 갑자기 전화해서 헨리야 밥 먹었어? 라고 묻는 나라. 한번 만난 사람이 다음 약속을 만들고 혼자 있던 사람을 사이로 긁고 들어가는 나라. 피곤하지만 살아있는 나라. 한국이 특이한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한국은 아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이 너무 빨리 붙는 나라라서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너무 뜨거워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뜨거운 관계가 아니라 아무도 서로에게 불을 붙이지 않은 차가운 삶이에요.